그 안희정 지사가 22일 새벽에 그거는 이제 21일 날 MBC 100분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새벽에 올린 거였는데 굉장히 안희정 지사가 그 본인답지 않게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잖아요. 문재인 후보와 문 후보 진영의 비뚤어진 태도에 대해. 근데 이것도 되게 딱 읽어보니까 문 후보 쪽에 비뚤어진 태도도 아니고 문재인 후보와 문 후보 진영의 비뚤어진 태도에 대해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안희정이 이제 호남권 투표를 앞두고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색깔을 분명히 하고 각을 세우면서 뭐 하려는 전략적인 뭐 승부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미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여기에 왜 이렇게 그 심경을 너무나 직설적으로 토로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요. 방금 그 승부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쪽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그런 승부수를 던졌고 당일날 말하자면 그 같은 뿌리를 가진 그 두 사람이 친노한 뿌리 두 사람이 그렇죠. 두 사람이 일대 격돌한다라는 프레임으로 갔고 그 프레임을 막기 위해서 유출이 있었고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면 그 프레임이 말하자면 이 선거 결과 유출로 덮였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는 전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맞지 않다고 봐요. 너무 음모론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판단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그건 유보하겠습니다. 유보하는데. 근데 그 안캠프 출입하는 하영 기자님. 근데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희정 지사가 되게 고민하다가 사실 그 21일 토론회에서 되게 열받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21일 그 MBC 토론회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우리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희정 지사가 맞받으면서 문 후보 주변님 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엔 주변이었죠, 주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뭐라고 이렇게 딱 똑 부러지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 예의 그 얘기하는 그 네거티브 하지 말고 우리는 원팀이고 이제 이런 원팀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밤에 계속 고민하다가 안 지사가 그 글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올릴까 말까도 의논했다는 거잖아요. 그 대화방에 올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고 의견을 들었다는 건데 말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누가 말린 걸까요? 온건파들이 말렸겠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문 대표 안 지사 쪽에서는 뭐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냥 20일 날 딱 터진 게 아니라 발단이 이제 대연정, 선의 발언 이때부터 이제 그 감정의 골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대연정을 얘기할 때 안 지사는 분명히 이제 자기는 개혁에 동의한다면이라는 존재하에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 대표는 계속 그렇다면 적폐 세력하고도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선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안 지사가 이제 그 발언 때문에 엄청 두들겨 맞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문 대표가 마지막 쐐기를 박은 거죠. 안희정의 발언에는 분노가 빠져 있다. 그때 굉장히 직격탄을 날려버린 거죠. 쐐기를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안 지사 주변 사람들 말로는 문 대표의 그 분노 발언 이 이후에 안 지사가 굉장히 상처를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100분 토론 당시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안 후보한테 안 지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속삭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거티브 하지 말고 속삭이는 사람 말 듣지 말라고. 그 이야기 그가 그 대목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분 후보에 대한 평가 또 하나 그리고 저 속삭인다는 표현은 막 속삭이고 막 꼬드기고 이런 사람들로 표현했다는 거. 네, 그렇죠. 그 평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런 표현은 문 대표가 직접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저 멘트는 준비된 멘트다라는 거예요. 속삭이는? 네, 속삭이는 이거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이 프레임을 가지고 그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건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캠프 내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그 선의 발언이 쭉 다시 그 영상을 보면
뭐 그다지 이렇게 막 문제를 삼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 헷갈리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의 발언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그 안희정 지사의 유한 부분, 그러니까 뭔가 이 손잡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단 대연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분노가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리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을 짚어서 얘기했다는. 그래서 더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간만에 참, 적합한 표현을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튼 그게 상처가 되었다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23일 아침에 CBS 라디오에 박영선 의원이 나왔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이제 멘토 단장이잖아요. 안희정 캠프에. 네. 오늘 얘기하는 걸 보니까 본인의 한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동안 본인이 이제 친노 주류 의원들한테 친노 주류 세력으로부터 당했다. 이제 이런 것까지 합쳐져가지고 안희정 캠프의 비주류 의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더더욱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쪽에 대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고 그다음에 뭐 정당한 분노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들던데 좀 분위기 바뀌지 않았어요? 최근에 의원들 몇 들어오면서? 아니 시기상으로 보면 비문 의원들이 캠프에 합류한 뒤에 문 전 대표에 대해서 안 지사가 각을 세운 건 맞아요. 그게 이제 언제쯤인지 한번 보니까 23일. 아니 23일이 아니라 언제지? 23일이 오늘이고. 예, 2차 토론회. 오마이뉴스에서 한 거였나? 그때 이제 메머드 캠프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물론 비문 의원들이 합류한 직후이기도 했지만 안 지사의 지지율이 20% 안팎까지 올라갔다가 10% 초중반으로 이제 내려앉은 시점이거든요. 뭔가 반등의 계기가 필요했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안 지사한테 남은 승부수는 문 대표하고 직접 붙어가지고 비문 성향의 야당 지지층의 표를 흡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안 지사가 문 대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안 지사 지지하다가 빠져나가는 표가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희정 지사를 보면 참 이게 참 딜레마인데 전체 지지율을 높이는 방식은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면서 이 비주류 반문 쪽을 모으면 되는데 반문 비문을 모으면 되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 자체는 높은데 이게 전 국민 지지율은 높지만 실제로 경선에서는 잘 선전할 수가 없는 어쩌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 투표 자료 이게 그런 걸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시스템상 당원들 뭐 권리당원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당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사실상 문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층이 한 60% 안팎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문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는 걸 막으려면은 다른 표를 자기가 끌어모으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재명 시장한테 가 있는 표라든가 더구나 안 지사한테 가장 안 좋은 구도는 3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최악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뭐 어쨌든 호남이 됐건 아니면 어디가 됐건 비문 성향의 표를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 하는 이건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전략상.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안희정 지사가 페이스북에는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후보 진영의 비뚤어진 태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상처를 받는 거는 문 후보 진영, 문 후보 지지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하호영 기자님. 요즘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 네. 하영 오늘 이거 나가는 댓글 많이 달릴 거예요. 저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보자고. 네. 하영 씨가 그동안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공격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그동안 양양자 최고위원 때 쓰기 전까지.
제가요. 네. 이게 좀 얘기 좀 해봐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원래도 공격은 받았어요. 뭐 때문에 공격을 받았냐면 이거 나가면 다시 한번 또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 친노의 실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어느 팟캐스트 나가서 들었어요. 정봉주의 전국구 나갔을 때 저는 들었는데요. 제가 그때 출입했던 기자였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권력의 실체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권력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는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뭐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곳에 있는 것 패권이 같은데. 있다고 말할 곳에 패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0%를 제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느끼는 권력이 그렇잖아요. 박근혜도 그랬고 또 이렇다면 또 문재인하고 박근혜가 비교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비교하지 말고 일단.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라는 게 어쨌거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 표가 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도 있는 거고 또 친연성도 갖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1차예요. 1차. 1차 욕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참 지나다가 야영자 발언 이제 그게 한 28전대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오래됐네. 2014년, 그러니까. 15년. 2015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플 만한 여러 가지 특종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하호영 기자는 이제 훌륭한 기자로서 이렇게 여겨지다가 저하고는 차원이 최근에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제 반올림에 대해서 귀족노조 뭐 이런 전문 시위꾼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하호영 기자가 보도한 이후로 이제 하호영 기자는 엄청난 그렇죠. 녹취록을 깔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별 얘기가 다. 여기서 지금. 근데 또 여기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 뭐 상처라기보다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나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대대적인 게시판 공세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네,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잔잔한 기자로 살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아니 스타 기자로 메이저리그. 얘기하지 말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심경은 어떠십니까? 지금요? 근데 전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양행자 최고위원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진실공방으로 가면 어느 곳도 득될 게 없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진실공방으로 가면. 그게 뭔 말이야? 예를 들면 녹취록을 깔아. 녹취록을 공개했더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아니면은 뭐 녹취록 있느니 없느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전화 녹음은 했을 거 아니야. 여하튼 참고로 제가 소송을 워낙 다 많이 당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 안희정의 마음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호영의 마음이? 선이? 그러니까 공격당하고 막 이런 거. 안희정 캠프의 출입 기자로서 뭔가 비슷한 톤으로 지금 싱크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더 위험한 발언이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안희정 캠프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네가 쓴 것이냐 뭐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욕설은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하호영 요새 좀 버스가 무서워갖고 자기 차 몰고 다니잖아.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겠지만 그쪽 의원들이 뭐 하는 뒷얘기가 들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불특정 다수가 왜 이러냐면 너는 뭐냐면 이렇게 욕설과 막말을 보내면 되게 엄청 상처를 받고 일단 상처 전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욕을 먹는다는 게 별로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기사를 계속 썼으니까. 하호영 씨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내가 볼 때 이게 지금 하호영 실드 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지금 딴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 중간 단계가 너무 길어. 하호영 망했어 이제 또. 저 망했어 또. 빨리 단계로 넘어가 빨리. 그래서 다른 뭐 정치인 의원들 어떠냐 상처가 이건 넘어가 빨리. 그러니까 본인과 이 똑같은 그런 동병상련을 느끼는 의원들이 안희정 캠프에도 당연히 많겠죠. 뭐. 네,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친노패권을 언제 느끼냐라고 물어봐요 의원들한테. 뭐 당연히 친노 의원들한테 물어보지 않겠죠. 그냥 비노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많이 답하는 게 문자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오는 욕설과 막말이 있는 문자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뚝 끊겼대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편향돼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문자 테러를 받는 의원들의 이야기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영향이 있긴 있어요. 영향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사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 그런 예를 들면 뭐 메일 게시판 문자에 시달리는 자기 진영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했을 거예요. 네,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문 대표가 이제 문자 폭탄 논란이 일었을 때 보인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 정치인이라면 뭐 그 정도는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런 비난과 매도를 가장 많이 당한 건 나다. 난 이게 그렇게 좋은 대응 같지가 않아요. 사실 문 전 대표가 공격받는 거는 이제 뭐 수구 보수 주로 이쪽 진영에서 뭐 종북이다, 뭐 좌빨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는 건데 이것과 그런 비난을 한다 그래서 야권 지지자들이 문 대표가 실제로 그렇다고 아무도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당 의원들이 문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뭐 새누리 이중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매도를 당하고 공격당하는 건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다르긴 한데 그런 거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 가지고 맨날 다른 정당에서 늘 찝잖아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대선에서 1위 주자고 자기 앞으로 나라를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 대한 비호감도가 엄청 높은 거고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공격받는다고 저는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진영 그렇죠. 밖으로 볼 때.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 사건이나 이제 군 사이버사령부 사건을 보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인신공격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 좋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섬세한 구분? 그것에 대한 이후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좀 더 명백하게 나를 지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멈춰달라고 하는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이제 그런 어떤 게 표현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제 진영 간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실 탄핵 정국에서 옛 새누리당 의원 정말 문자폭탄 많이 받고 진짜 공격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에 찬성하라고. 특검 몇 개월 파견 나온 다음에 전화했더니 다 전화번호가 다 바뀌어갖고 취재가 안 됐어. 원대 지금 취재가 정말 저한테 뭐 시키지 마 그러니까 피곤해 지금 아주. 낯선 전화로 전화 오면 막 논란되잖아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 보내죠. 저는 김다밀입니다. 등록해 주세요. 그 번호가 없어졌다니까 지금. 그 번호가 아니래. 그냥 없는 번호야. 왜 없는 번호? 다시 당에서 안 만들었어요? 지금 당이 만들 그 계제도 아니고. 네, 수첩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봐서 번호가 뭐지요? 번호 따야 돼요 지금.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119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같은 성명을 내고 버스에서 내려와라는. 그래서 버스 안 탄다니까 뭐. 말했잖아. 그 말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를 제외한 모든 소속 의원이 서명을 했어요. 그만큼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걸 지금 당내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 문자 폭탄 보내고 18원 후원금 보내고 4원짜리 후원금 보내고 이건 무슨 정치적 압력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행동이죠. 이거를. 이걸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옛 새누리당 의원들은 엄청 많은 18원과 4원과 이런 문자 폭탄에 시달리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결국 전화번호를 다 바꿨던 거고 박지원 대표도 지금 바꿨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문팬들이 그렇게 문자 폭탄 던지는 게 문재인 탓은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거 양비론인가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양비론이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말려야 된다. 의원들이 느끼는 이 심각한 상황을 좀 인지해야 된다. 이걸 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그러던데 반기문이 드롭하게 된 시작은 공항에 나타난 반기문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화면에 잡힌 뒤부터라는 얘기.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SNS에 유포된 현장 투표 개표 결과 때문에 경선이 깨지지는 않겠죠, 지금 분위기로는?
안 깨지죠. 네, 전혀 하는 뭐 거죠. 그런 가능성은 전 0이라고 봅니다. 내일 좀 조용해질 거예요. 제가 뭐 꼭 이걸 물 먹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이른바 전문 용어로 독분익기. 근데 이런 방식으로 경선이 끝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원사이드하게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경선 후유증이라는 건 늘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비주류 의원들이 친노였던 친노인 안희정 지사 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거기서 이제 같이 손잡고 활동하면서 일종의 또 다른 비주류 세력으로서 좀 의미를 더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분당이 되면서 많은 비주류 의원들이 싹 빠져나감으로써 당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분란이 없는 그런 주류 중심의 당이었잖아요, 완전히. 근데 이제 경선 끝나고 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권 교체를 위해 모두가 복무하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하는 걸까요? 아니 뭐 그 2012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손학규 대표가 끝까지 승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복을 안 했, 마음속으로 승복을 안 하고 돕지 않고 그러면서 당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떠나버리고 경선 때도 본선에서 돕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두 분들은 일단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모두 도정과 시정을 살피러 가셔야 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도울 수가 없어요. 그죠? 상황이 게다가 다르죠. 그거 안 돕는 게 지금은 뭐 법적으로 맞는 거니까. 지금 121명의 의원이 있는데 안희정 캠프, 이재명 캠프에 있는 현역 의원들 손 아주 이재명 캠프 5명. 이재명 캠프 5명? 안희정 캠프 한 10명쯤 되나? 비공식적으로까지 합쳐도 20명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실 또 이 어쨌든 집권 가능성이 높잖아요. 집권하고 나면은 이렇게 논아줄 떡고물이 많아요. 사실 민주당이 제일 열악했던 때가 18대 국회 때 80몇 석 가지고 있을 텐데 이때만 해도 이른바 반패권 연대. 쇄신연대라고 있었죠. 그 비주류들이 똘똘 뭉쳐서 사실상 당내당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눠줄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집권을 하고 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있는 거죠. 또 당연히 집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뭐 움직임이 있겠죠. 당분간 뭐 1, 2년 동안은 그냥 가겠죠. 사실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도 이 쇄신연대였어요. 비주류 연합군에서. 그렇죠. 무슨 좀 대선 끝난 것처럼 말해. 1년 뭘 가긴 뭘 가, 진짜. 아무튼 집권당이 되면 달라요. 글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한나라당 친박친이 완전히 갈라진 게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왼수가 됐고 물론 그때도 명확히 기억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MB가 경선에서 승리하자 굉장히 그 인상 깊은 그 연설을 했잖아요. 저 박근혜 승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정말 화끈하다, 정말 분명하다 이런 이미지를 줬는데 실제로 별로 그 다음에 안 도와줬거든요. 아주 정말 선거운동 도와라 하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본인을 지지했던 의원들 지역구를 주로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저 청송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다니려고. 김재원 의원 지역구. 김재원 컴백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나요? 멀미라는 그 산골길을 달려가면서 제가. 그러니까 오늘 원래 이게 지금 짜당하고 바당은 이제 자기네들이 별로 할 얘기 없으니까 맨날 딴 당 얘기만 맨날 아침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대변인들 논평이 다 그거 아니에요. 선거 경선 관리도 못 하는데 무슨 나라 관리하겠다고 나오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냥 신난 거지 이쪽은.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좀 화제 중심이 자기네 당 후보들보다 자꾸 그쪽 얘기인데 오늘 최근에 그 문재인 안희정 두 분 얘기하면서 또 나온 말이 아까 그 말했던 2007년 딱 지금 보면 나중에 둘이 절대 봉합 안 되고 이명박 박근혜처럼 그 사이 된다. 지금 오늘도 점심 먹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공천이 있었는데 2008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또 이제 속았다. 굉장히 그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박 친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좀 더 바투 있긴 해요. 그리고 이명박 지지율 박근혜가 됐다는 거는 둘 다 대통령이 또 된다는 건가? 이거 립서비스? 근데 이 지방선거 공천이 큰 계기가 되겠죠, 사실.
지방선거 오히려 총선보다 지방선거가 자리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계파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갈리고 뭐 봐야겠죠 그때까지.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봉숭아 대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계속 매일매일 상황이 다르잖아요. 누구와 누구가 만나고 누구와 누구가 만나고 지금 거의 그 조합이 30가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인물들이 서로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김무성이 한 8일 9일 전에 홍준표 만난 것까지 박박 긁어다가 이제 이게 어디서 김무성은 자기는 절대 그런 거 먼저 흘리는 사람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국민의당이든 김무성이든 홍준표든 뭐 김종인 쪽이든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 지금 뭐 유출 논란처럼 뭔가 어느 쪽에서 의도를 가지고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나오는 만났다 건데 네. 예. 그렇죠. 뭐 합종연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워낙 대선 경선 일정이 워낙 지금 촉박하고 빡빡하다 보니까 각 당의 후보가 다 결정된 다음에 우리 뭐 좀 한번 손 좀 잡아볼까 뭐 이렇게 봉숭아 연정 한번 찍어봐 노래 불러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지금 언제 뭐 만나서 차 마시다가 손 잡고 노래방 가고 이게 안 되고 동시에 뭐 이 미팅 주선하는 당사자가 만나기 전부터 서로 먼저 카톡 보내면서 사진 좀 보내주세요.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뭐 좋아하세요? 이걸 미리 다 해놔야지 딱 보자마자 바로 밥 먹었으니 노래방 갑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라서 지금 김무성이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그 역할을 유승민이 그 정책적으로 노래방 가자는 되게 빨리 뭐 딴 데 가자는 말을 갖다 방송에서 하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노래방 예약해두고 예, 청소년 수준에서 대화하는 거라 지금. 아 그러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당 이렇게 같이 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사람들을 막 속삭이고 막 꼬드기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로 표현했다는 거. 네, 그렇죠. 그 평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런 표현은 문 대표가 직접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저 멘트는 준비된 멘트다라는 거예요. 속삭이는. 네, 속삭이는 이거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이 프레임을 가지고 그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건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캠프 내부에서 저는 판단했다고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그 선의 발언이 쭉 다시 그 영상을 보면 뭐 그다지 이렇게 막 문제를 삼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 헷갈리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의 발언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그 안희정 지사의 유한 부분, 그러니까 뭔가 이 손잡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단 대연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분노가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리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을 짚어서 얘기했다는. 그래서 더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간만에 참 적합한 표현을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튼 그게 상처가 되었다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23일 아침에 그 CBS 라디오에 박영선 의원이 나왔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이제 그 멘토 단장이잖아요. 안희정 캠프에. 네. 오늘 얘기하는 걸 보니까 본인의 그 한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동안 본인이 이제 친노 주류 의원들한테 친노 주류 세력으로부터 당했다. 이제 이런 것까지 합쳐져가지고 그 안희정 캠프의 비주류 의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더더욱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표 쪽에 대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고 그다음에 뭐 정당한 분노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후보 주변님 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주변이었죠, 주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뭐라고 이렇게 딱 똑부러지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얘기하는 그 네거티브 하지 말고 우리는 원팀이고 이제 이런 원팀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밤에 계속 고민하다가 안 지사가 그 글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글을 올릴까 말까도 의논했다는 거잖아요. 그 대화방에 올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고 의견을 들었다는 건데 말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누가 그렇죠. 말린 걸까요? 온건파들이 말렸겠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문 대표 안 지사 쪽에서는 뭐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냥 20일 날 딱 터진 게 아니라 발단이 이제 대연정, 선의 발언 이때부터 이제 그 감정의 골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대연정을 얘기할 때 안 지사는 분명히 이제 자기는 개혁에 동의한다면이라는 존재하에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 대표는 계속 그렇다면 적폐 세력하고도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선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안 지사가 이제 그 발언 때문에 엄청 두들겨 맞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문 대표가 마지막 쐐기를 박은 거죠. 안희정의 발언에는 분노가 빠져 있다. 그때 굉장히 직격탄을 그렇죠. 날려버린 거죠. 네. 쐐기를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안 지사 주변 사람들 말로는 문 대표의 그 분노 발언 이 이후에 안 지사가 굉장히 상처를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백분 토론 당시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안 후보한테 안 지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속삭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거티브 하지 말고 속삭이는 사람 말 듣지 네. 말라고. 예. 그 이야기 그가 그 대목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분 후보에 대한 평가 또 하나 그리고 저 속삭이는 생각이 들던데 좀 분위기 바뀌지 않았어요? 최근에 의원들 몇 들어오면서? 아니 그 시기상으로 보면 비문 의원들이 캠프에 합류한 뒤에 문 전 대표에 대해서 안 지사가 각을 세운 건 맞아요. 그게 이제 언제쯤인지 한번 보니까 23일. 아니 23일이 아니라 언제지? 23일이 오늘이고. 예, 2차 토론회. 오마이뉴스에서 한 거였나? 그때 이제 메머드 캠프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물론 비문 의원들이 합류한 직후이기도 했지만 안 지사의 지지율이 20% 안팎까지 올라갔다가 10% 초중반으로 이제 내려앉은 시점이거든요. 뭔가 반등의 계기가 필요했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안 지사한테 남은 승부수는 문 대표하고 직접 붙어가지고 비문 성향의 야당 지층의 표를 흡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안 지사가 문 대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안 지사 지지하다가 빠져나가는 표가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안희정 지사를 보면 참 이게 참 딜레마인데 전체 지지율을 높이는 방식은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면서 이 비주류 반문 쪽을 모으면 되는데 반문 비문을 모으면 되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 자체는 높은데 이게 전 국민 지지율은 높지만 실제로 경선에서는 잘 선전할 수가 없는 어쩌면은 그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그 현장 투표 자료 그게 그런 걸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상 당원들 뭐 권리당원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당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사실상 문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층이 한 60% 안팎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문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는 걸 막으려면은 다른 표를 자기가 끌어모으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재명 그 안희정 지사가 22일 새벽에 그거는 이제 21일 날 MBC 100분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새벽에 올린 거였는데 굉장히 안희정 지사가 그 본인답지 않게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잖아요. 네. 문재인 후보와 문 후보 진영의 비뚤어진 태도에 대해. 근데 이것도 되게 딱 읽어보니까 문 후보 쪽의 비뚤어진 태도도 아니고 문재인 후보와 문 후보 진영의 비뚤어진 태도에 대해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안희정이 이제 호남권 투표를 앞두고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색깔을 분명히 하고 각을 세우면서 뭐 하려는 전략적인 뭐 승부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미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여기에 왜 이렇게 그 심경을 너무나 직설적으로 토로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면요, 방금 그 승부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쪽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그런 승부수를 던졌고 당일날
말하자면 그 같은 뿌리를 가진 그 두 사람이 친노한 뿌리 두 사람이 그렇죠. 두 사람이 일대 격돌한다라는 프레임으로 갖고 그 프레임을 막기 위해서 유출이 있었고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면 그 프레임이 말하자면 이 선거 결과 유출로 덮였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는 전제부터 뭐야,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맞지 않다고 봐요. 너무 음모론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그런 전략적 판단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그건 유보하겠습니다. 유보하는데. 근데 네. 그 안캠프 출입하는 하영 기자님, 근데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희정 지사가 되게 고민하다가 네. 사실 그 21일 토론회에서 되게 열받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21일 그 MBC 토론회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우리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희정 지사가 맞받으면서 시장한테 가 있는 표라든가 더구나 안 지사한테 가장 안 좋은 구도는 3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최악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뭐 어쨌든 호남이 됐건 아니면 어디가 됐건 비문 성향의 표를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 하는 이건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전략상.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그 안희정 지사가 그 페이스북에는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후보 진영의 비뚤어진 태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상처를 받는 거는 문 후보 진영, 문 후보 지지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하호영 기자님. 요즘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 네. 그 하영 오늘 이거 나가면 댓글 많이 달릴 거예요. 저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보자고. 네. 하영 씨가 그동안 그 문재인 그 지지자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공격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그동안 양양자 최고위원 때 쓰기 전까지. 제가요. 네. 이게 좀 얘기 좀 해봐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원래도 공격은 받았어요. 뭐 때문에 공격을 받았냐면 이거 나가면 다시 한번 또 저희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 친노의 실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어느 팟캐스트 나가서 들었어요. 정봉주의 전국구 나갔을 때 저는 들었는데요. 제가 그때 출입했던 기자였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권력의 실체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권력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는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뭐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곳에 있는 것 패권이 같은데. 있다고 말할 곳에 패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0%를 제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느끼는 권력이 그렇잖아요. 박근혜도 그랬고 또 이렇다면 또 문재인과 박근혜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건 그건 아니고요. 비교하지 말고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이라는 게 어쨌거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 표가 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도 있는 거고 또 친연성도 갖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1차예요. 1차 욕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참 지나다가 야영자 발언 이제 그게 한 28전대 때